네, 안녕하세요. 회화에서 헷갈리는 문법들을 쉽게 설명드리는 헷갈문법의 조쌤입니다. 오늘은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할 겁니다. 저번 시간에 명사 용법이 끝났죠. 투부정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세 가지의 품사로 바뀌어요. 그 얘기를 저번 시간에 했었습니다. 동사 원형에 투부정사라고 바꾸려면 to를 붙였어요. 그러면 부정사,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은 단어. 그래서 이번에는 형용사로 쓰이는 용법들, 상황들 보도록 할 겁니다. 다음 시간은 부사를 해서 마무리를 지을 예정이고요. 오늘 내용은 간단합니다. 일단 형용사 용법의 해석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쓰이는지 볼 거고요. 형용사 용법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내도록 할 겁니다. 일단 형용사 용법이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쓰이는지를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 형용사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도 마찬가지로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대신 명사의 뒤에서 나온다는 걸 주의해 주셔야 돼요. 원래는 형용사가 일반적인 명사의 앞에 나옵니다. 하지만 투부정사는 명사의 뒤에서 명사를 꾸며줄 거예요. 해석할 때에는 원래 동사를 바꾸내잖아요. 뭐뭐뭐 하다. 동작의 의미가 있지만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되다 보니까 해석할 때에는 뭐뭐 하는, 뭐뭐뭐 할 이라고 보통 해석이 됩니다. 예문을 보면 이런 문장이죠. I have a book to read. 나는 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책이냐면 읽을 책을 가지고 있어요. 또는 There is no time to waste. 시간이 없어요. 근데 뭐 할 시간이 없냐면 낭비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book, time, 명사를 뒤에 나와서 투부정사가 꾸며주는 구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명사, 어떤 물건, 어떤 대상을 얘기할 건데 뭐뭐뭐 하는, 어떠할 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Something to eat, 먹을 것. Something to do, 할 것. Clothes to wear, 입을 옷. Movie to watch, 볼 영화. 간단하죠? 어떤 동작을 할, 어떤 동작을 하는 대상 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싶을 때 투부정사를 활용해서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투부정사를 사용하실 때 어순을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자, 어순 대표적으로 첫 번째 이런 게 있습니다. 투부정사도 나올 거고 형용사도 나올 거예요. 형용사라는 건 일반적인 형용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두 가지가 쓰이는 건데 이때의 어순은 형용사, 명사, 투부정사 순서입니다. 원래 일반적인 형용사는 명사의 앞에 나오고 투부정사는 명사의 뒤에 나오니까 저런 순서가 만들어지겠죠. 예를 들어 I want cold water to drink. water, 물을 꾸며주는데 cold라는 형용사, to drink라는 투부정사 형용사 용법. 이렇게 형용사, 명사, 투부정사 순서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순서를 따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명사가 thing, one, body 라는 걸로 끝나는 단어들. 예를 들어 something, anything, nothing 아니면 someone, anyone, no one, somebody, anybody, nobody 이런 명사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형용사가 뒤에 나와요. 그러면 형용사도 뒤에 나오고 투부정사도 뒤에 나오는데 그럼 투부정사가 먼저 형용사가 먼저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순서는 형용사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something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투부정사. 투부정사가 맨 뒤로 가는 거죠. 예를 들면 I need something warm to wear. 나는 입을 따뜻한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순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특별한 명사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위에 있는 형, 명, 투부정사 순서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형용사 용법을 쓸 때 정말 신경 못 쓰면 다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동사라는 애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 한 개가 전치사랑 사용되는 특정한 동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talk to friends. 우리가 talk friends 라고 안 해요. 친구에게 말한다 라고 할 때 talk to friends. 아니면 집에 산다 라고 할 때 live a house 라고 안 합니다. live in a house. 아니면 sit on the chair. 이런 식으로 동사랑 전치사가 한 세트인 동사구들이 있어요. 전치사가 같이 나오는. 근데 이런 동사가 투부정사로 사용될 때에도 전치사가 같이 나와야 됩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전치사랑 함께 나와야 돼요. 그래서 I have many friends to talk 라고만 하면 안 되고 I have many friends to talk to 전치사가 뒤에 살아있죠. 또 I want to have a house to live in. There is a chair to sit on. 이런 식으로 전치사가 맨 마지막에 같이 살아서 등장해야 돼요. 그런데 이 전치사를 생략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팁을 드리자면은 명사가 앞에 나오고 투부정사가 뒤에 나오죠. 얘를 순서를 바꿔보는 거예요. 사실 그냥 friends to talk 라고 할 때에는 어색함이 없어요. 근데 talk of friends 혹은 talk friends 이렇게 말하면 어색하죠. 그래서 전치사가 있어야 talk to friends 이게 자연스럽구나. 그러면은 꾸며줄 때에도 friends to talk to 이게 맞겠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이게 연습이 많이 되어야 해요. 이 생각을 하면서 회화를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동사 플러스 전치사 구를 따로 공부하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자료를 선착순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댓글 보시고, 영상 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연습 문제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순에서 실수하실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단어를 알맞은 순서로 배열하는 연습 문제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서울에는 방문할 미술관들이 많다. 자, 방문할 미술관들이죠. 그러면 일단 명사 나오고 투부정사 나오는 순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many museums to visit 이렇게 쓰시는 게 맞는 순서입니다. 두 번째, 나는 그에게 읽을 만화책 한 권을 주었다. 그러면 I gave him은 있어요. 그러면 그에게 무엇을 줬다는 거죠? 읽을 만화책 한 권이죠. 그러면 명사 투부정사 순서니까 a comic book to read. a comic book to read. 이렇게 투부정사가 뒤에 나오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차가운 마실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건데, 자, do you have 다음에 보니까 cold도 있어야 되고 to drink도 있어야 돼요. 근데 명사가 anything이에요. thing으로 끝나요. 그러면 순서가 anything cold to drink. 뭐뭐뭐 thing, 형용사, 투부정사 순서. 그래서 anything cold to drink. 마지막, 잭은 앉을 의자가 필요하다. Jack needs a chair. 의자가 필요한 건데 어떤 의자? 앉을 의자. 근데 앉는다가 sit예요? sit on이에요? sit on이죠. 그래서 a chair to sit on. 이렇게 문장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어디에 나와서? 명사의 뒤에 나와서. 만약에 일반적인 형용사들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에는 형용사 나온 다음 명사 그리고 투부정사입니다. 근데 명사가 thing, body, one으로 끝나면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순서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동사가 전치사랑 사용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엔 전치사를 투부정사에 붙여서 사용해 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사용되는 경우를 봤어요. 단순합니다. 간단해요. 근데 어순, 그리고 전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 두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회화 연습을 하시면서 신경을 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엔 드디어 부사용법입니다. 부사용법을 한 강 안에 최대한 담아보려고 노력할 건데 내용이 넘칠 수도 있어요. 강의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지만 최대한 간단하고 깔끔하게 강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초보도 쉽게 배우는 해갈 문법. 오늘 배운 거 꼭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